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찌감치 이렇게 예견한 대로 홍준표 씨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당에서 이른바 친박세가 퇴조하든지 아니면 친박세가 홍준표 탄핵 세력에 야합을 했든지 하여튼 세가 퇴조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유여해 이제 한 젊은 40대 중반 여성 리더가 꽤 많은 표를 얻고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유여해 씨가 홍준표를 지지했다 그래서 좀 비판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여해 박사가 이 당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지층을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 적반하장이라는 방송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런 좀 새몰이를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그 자유한국당 경선에서는 어쨌든 대세는 홍준표가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당이 잘못 간다거나 홍준표가 잘못 가면은 바른말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이용원 이제 이 청년 최고위원 낙선을 했는데 이게 역시 이 당의 한계라는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이재영이라고 전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 유승민이나 막 그쪽에 붙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지경까지 와서 또 유승민 이준석 여기랑 어울렸던 친구가 청년위원이 되고 그래도 임명진에 맞서 싸웠던 소신파 이제 이용원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역시 이 당은 안 되겠구나. 텃밭부터 안 된다. 이제 그게 딱 드러난 거죠. 이제 반대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홍준표 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홍준표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사무총장을 했던 이철우 그렇게 탄탄한 관계는 아닙니다. 탄탄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좀 그런 인연으로 좀 친홍으로 분류되긴 하지만은 이철우 씨는 국정원 출신으로 그런대로 보수적 가치를 지켜왔고 경북 TK세 그 힘으로 이제 당선된 거고 김태흠 충청세와 친박 이재만 대구와 친박 이런 정도에서 홍준표 체제를 아마 그래도 김태흠하고 이재만이 적당히 견제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견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유여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완전히 대세를 잡고 당을 막 좌지우지할 거라고 지금 기사가 나가지만은 구도로 볼 때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당탕탕 좀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친박이 원유철이라는 도대체가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내보내서 그런데 여전히 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이 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친박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가 이제 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는 거에 있어서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볼 게 하나도 없고요. 아주 단순해졌는데요. 홍준표가 이번에 대세를 잡은 이유는 자기가 아니었으면은 한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건데 자기 개인의 힘으로 대선 때 24%의 득표율을 얻었다. 요거 가지고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명백한 사기입니다. 대선 때에는 자기만 밀어주면은 문재인을 이기고 있다, 박빙이다 이렇게 사기쳐서 24%까지 끌어올렸고 그 사기쳐서 끌어올린 거를 갖고 내 개인이 끌어올린 거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기쳐가지고 당권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오늘부터 홍준표는 이 당의 수장이 됐고 박 대통령은 이미 잘못된 거짓 심판을 받고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박근혜 핑계 대릴 거 없이 홍준표 개인의 힘으로 초단기간 안에 24% 지지율을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 때 홍준표가 자기 개인의 힘으로 올렸다. 입증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림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림도 없을 거다. 24%? 어림도 없습니다. 홍준표 차라리 유여해가 당대표가 됐으면요. 24% 될 수 있다고 봐요. 유여해가 연설할 때처럼 끝까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감옥에서 구출해내고 그런 노선으로 유해 같은 이제 젊은 친구가 확 가서 했었으면은 24% 되죠. 근데 이미 홍준표를 찍은 사람들 내에서도 상당수가 홍준표의 사기를 다 깨달았는데, 그리고 홍준표를 안 찍었던 사람들은 역시 저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아예 인간의 기본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혐오 순위, 비호감 순위를 압도적으로 막 76%, 75% 그렇게 이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가지고 무슨 수로 지지율이 24% 올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한 42% 얻었죠.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한 48%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홍준표는 지금 이 당의 지지율을 24%를 올리지 못하면 이번 경선에서의 사기는 물론 지난 대선 때의 사기극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빨리 무너질 거다, 홍준표가. 그 지지율 구도도 그렇지만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대법원 재판에서 문재인 씨에게 목줄 잡혀있는 사람이 뭘 야당에서 싸우고 하겠어요. 절대 문재인 쪽에는 문재인의 지금 조남도 거론 못하고 있고요. 무서워서. 이 안에서 친박을 해체하니 친박을 척결하니 내부 분탕을 엄청 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박수 받아서 대법원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그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홍준표의 이 당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게 돼 있다. 길면 3개월, 빠르면 한 달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홍준표를 일단은 탄핵 세력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저 바른정당 탄핵 세력 당장 끌고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장제원, 김성태, 권성동 이런 애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쪽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랑 같이 하느냐? 홍준표와 같이 사기친 보수파리, 태극기파리들과 같이 할 것 같은데 당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신위에다가 보수파리, 태극기파리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세모리를 할 것 같은데 가관일 겁니다. 아주 가관일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의 줄선 이 태극기파리, 보수파리들은 사회적 개혁을 이끌어내는 훈련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평생 권력 해바라기 보수에서 누가 세자 왔나 골로 줄 서서 갈아타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이제 혁신이 완장 딱 채워주면요, 개혁의 포인트도 모르고 개혁의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홍준표하고 똑같이 선동이나 하다가 헤매고 다니다가 또 귀뚜라미들처럼 이에 막 더듬이 돼서 어디로 줄 쓸까 하다가 똑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요, 자유한국당 발을 근처도 되면 안 됩니다. 거기 가봐야 하나도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당원들 이제 우리가 신당 창당 준비하는데 당 내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더 데려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거의 없고, 우리 스스로 잘 만들어 나가고 노선을 잘 잡아서 가면은 국민적 지지로 우리가 세를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홍준표가 분탕쳐서 떨궈져 나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저는 모르겠어요. 조원진 의원은 그 사람들이 또 자기 동지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싶어 하겠지만은 나머지 당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구세요예요. 뭔데 당신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홍준표 하나 제대로 제어 못하고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그대로 나아가겠다. 어차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막 분탕질 치고 엄청 날 텐데 우리는 그래도 현재 리더십이 확보가 돼 있다. 중앙 리더십과 지역 리더십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국민들 다수가 봐도, 심지어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이 봐도, 야 그래도 저 세력은 그래도 원칙과 신의와 이런 것들을 지켜서 가네,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서 뚜벅뚜벅 전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올해 안에 이제 이른바 권력 교체가 시작되는 거죠. 이 자유한국당의 정말 이 낡은 인사들, 낡은 시스템, 낡은 습관들, 그걸로는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이 절대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당으로서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게 돼 있다.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자꾸 이렇게 이 거짓말, 국민을 자꾸 속여서 가는 이걸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체제도 저는 리틀 문재인 체제라고 봐요. 문재인이라는 정말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는 그 정권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옆에 기생해서 홍준표와 태극기파리들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또 속이는 짓을 한다. 그래서 큰 사기와 작은 사기가 같이 겹쳐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저 이번에 대미 애교 제가 어제 방송드렸지만은 이 대미 애교 가지고 정말 사기치는 거 보세요. 대북 관계를 주도하기로 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북 관계 주도하겠다. 트럼프가 주도해. 너 대북 관계 주도하지 마.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주도해. 그 대신에 그럼 니네가 주도하는 거니까 우리의 돈 좀 가져와라. 방위 분담금 더 올리고 전시작 정권? 그거는요 원래부터 미국은 너희 가져가라는 입장이에요.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무기 돼야 되지. 아이 피곤하니까 오케이 고마워 가져가. 그 대신에 돈도 더 가져오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미국이 지금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거는 미국을 타격하는 북핵과 ICBM은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 그건 한국과도 관계없다. 필요하면은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핵은 제거하겠다. 그 입장이잖아요.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다만 너 김정은한테 돈 퍼주면 너 죽어. 그 대신에 인도주의적 이상가족 성범권 네가 마음대로 해. 그거 한다고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대북 주도권 확보한 게 정상회담의 큰 의미다? 아니 대북 주도권 네가 가져가라 그러죠. 주도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미국이 미 본토를 폭격하는 북핵 미사일을 관리를 문재인한테 맡긴다고요? 아니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니네가 하려는 건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돈만 주지 말고. 이걸 가지고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큰 사기예요. 그리고 홍준표는 문재인한테 뒤에서 목줄 잡혀있고 조종당하면서 나 문재인과 맞서 싸우는 무슨 투사다, 내가 싸움 따그다, 이 작은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과 홍준표가 아니라 문재인과 리틀 문재인. 그래서 그 둘은 같이 공존해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무너진다. 즉, 우리 당이 낡은 홍준표와 태극기파리들을 교체해서 보수 우파 정당으로 우뚝 쓰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문재인 체제도 무너지게 돼 있다. 그렇게 큰 그림이 저는 머릿속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들 판단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태극기파리 보수파리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큰 사기 쳤죠. 2번 사기 쳤죠. 홍준표하고 같이 가서 혁신이 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박살나고 실패하면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또 나타나가지고 또 딴 쪽 찾으러 줄 서러 다니고 이거 더 이상 용납 안 될 겁니다. 이번이 당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니까 목숨 걸고 똑바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면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태극기 들고 박근혜 팔고 후원금 돌리고 용납 안 됩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그 부분들에서는. 그리고 하나 공지사항이죠. 어제 뉴스 데일리 베스트라는 곳에서 논객 그 순위를 무슨 댓글 투표로 했는데 그 뉴스 데일리 베스트를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홍준표 지지. 근데 그렇지 않고 홍준표 지지라기보다는 우리 조원진 신당 세력을 그냥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무의미한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안 될 거. 저는 그게 정기래 선생님도 저희 쪽에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매체에서 논객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정기래 선생이 43%인가 해가지고 1위를 하고 제가 37%인가 해서 2위를 하고 정명 대표가 한 5% 해가지고 3위를 하고 그 다음 조갑재 대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나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가 높이 나와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조원진 신당 세력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예전같이 미디어치 개인 변혜제가 아니라 이제는 조원진 우파 개혁 세력의 핵심 멤버로서 홍준표 쪽에 그래도 우호적이라보다는 우리 쪽을 별로 안 봐주는 그 매체에서 조사했는데
저와 정미용 대표가 합쳐버리면 정규재 선생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깨어있는 우파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귀 가려도 사기 탄핵, 사기 대선을 치르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국민들 눈, 귀 가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다매체 시대에선 더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유튜브도 있고 SNS 있고 다 있는데 아무리 포털, 종편, 언론, 어용 언론들 동원한다고 그 진실이 묻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가급적 정정당당히 하십시오. 사기 그만 치고. 그래야지 끝나더라도 욕 좀 덜 먹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뭐 당대표 된 거 홍준표 씨 축하는 드리고 그에 붙어 먹으려던 태극기 파리들, 보수 파리들 일단 축하드리지만은 인생에서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끝이라는 걸 분명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